10년 안에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정권 교체가 되고 국정교과서 개혁이 무효가 되면서 이제 어느덧 국정교과서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전혀 끝나지 않았다 편입니다. 물론 교과서 제작 문제만 놓고 보자면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수능 한국사 필수화 조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이전에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당장 한국사에 대한 필수 지식이 시급하고 입시제도 말고는 따로 방안이 없었던지라 수월하게 통과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입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한국사 시험은 쉬운 형태로 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상황은 기묘해집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보려면 한국사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험이 너무 쉽고 입시에 거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원래 한국사 교육은 국사와 근현대사 두 권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사 과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사로 통합이 되면서 근현대사 교육이 확 줄었다는 점입니다. 국사 과목이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를 배우고 근현대사에서 별도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배웠는데 한국사로 통합된 이후 근현대사 부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중 현대사 비중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2004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되어 오던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육은 국정교과서 제작 이전에 사라졌으며 국정교과서가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었던 듯합니다. 당시 EBS 한국사 문제를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에 매진하였다. 즉 역사 교육을 극도로 위축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기를 미화하는 것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사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무력화된 지금 우리의 역사교육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2000년대 초반 역사교육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근대사까지 배우고 고등학생 때는 근현대사 교육을 받게 하자. 그리고 동아시아나 세계사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까지 기르게 하자. 물론 이런 설계가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암기 과목, 그것도 고대사나 중세사 중심의 교육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크나큰 변화였고 진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 학력고사 시절에 국사 교육만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사를 가르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고 그들의 권리입니다. 하루빨리 권리를 찾아줘야만